원래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해서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저희 지금 CRRT 돌리시는 분 계시죠? 신규 선생님들 CRRT 다루는 거 자체가 사실 좀 힘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랑 핸들링, 이제 알람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교육하고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영상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CRRT 먼저 볼 거고요. CRRT가 뭐냐면 Continuous Renal Therapy라고 해서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RRT의 가장 큰 특징은 Slow, Gentle, Continuous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일반 혈액투석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기본적인 투석 원리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이제 혈액 투석 같은 경우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뭐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라든지 그 진행을 하면서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혈액 투석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CRR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냐,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바이탈이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 이게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뭐 헤모다이납틱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분들, 그러니까 뭐 혈역학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CRRT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지속적 신대치요법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투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시간 투석을 하니까 ICU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인 거고요. 주요 적응증 이렇게 보시면은 뭐 레날 인디케이션, 논 레날 인디케이션 해갖고 신장 쪽 문제냐, 신장 쪽이 문제가 없어도 돌릴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적응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대표적으로 레날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RF라든지 이제 아주테미아라고 해서 질소혈증이 있는 환자분들, 또는 sepsis가 있는데 투석을 돌려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뇌부종이 있는 분들 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은 주로 CRRT를 돌립니다. 왜냐면 일반 투석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한 번에 혈액을 쭉 뺐다가 다시 사람 몸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적 이제 뇌부종, 이제 세레브랄 쪽으로 해갖고 그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뇌부종이 있거나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CRRT를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에 이제 논 레날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신장 쪽 문제가 특별히 아니어도 CRRT를 돌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드러그 오버도즈, 그러니까 약물 중독 환자들이나 대사성 산증이라든지 이제 CHF, ARDS, 또 sepsis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응증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 원리는 총 5가지입니다. 반투막, 확산, 대류, 초여과, 흡착.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네, 반투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냐면, 이제 CRRT를 보게 되면은 옆에 필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필터에서 그 필터에 있는 구멍보다 작은 입자들은 당연히 통과를 하겠죠. 반면에 큰 입자들은 통과하지 못할 거고요. 그게 반투막의 원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작은 입자들만 통과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인 수분이라든지 불필요한 전해질, 노폐물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잠시만요. 빠지면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RBC라든지 WBC라든지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은 빠지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반투막의 원리를 사용을 하고요. 디퓨전, 확산 원리는 이제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투석액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진한 소금물과 일반 맹물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이렇게 맞대게 되면은 당연히 농도가 높은 쪽의 소금물이 이제 맹물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CRRT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비교적 지금 환자가 지금 CRRT를 돌려야 되는 경우 중에 예를 들어서 노폐물이 많이 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전해질이 많은 경우에 몸은 비교적 고농도 상태가 되고, 투석액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 맹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원리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디퓨전, 확산의 원리고요.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용액, 저희가 흔히 말해서 보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행 용액을 이용해서 고압력에서 저압력으로 이제 혈액을 움직여주게 하는 방향, 한 원리고 이게 대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초여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UF 계산하잖아요. 그 UF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 이 초여가 부분입니다. 투석 중에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공적으로 압력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혈액은 비교적 조금 더 높게, 반면에 이제 노폐물은 좀 낮게 해갖고 혈액 내에서 그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는 거를 이제 초여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앱솔션이라고 해서 흡착. 소성막의 용질이 혈류가 지나감에 따라서 노폐물이 걸러지는데 말 그대로 흡착판이 있어요. 필터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어갖고 이제 점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형식을 보이는 게 흡착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자분 지금 몸이 고농도고 불필요한 전해질 노폐물이 많이 껴있으니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흡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필터를 교체하고 키트를 교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원리가 5가지: 반투막, 확산, 대류, 초효과, 흡착. 이렇게 5가지가 해당한다라는 거. 다음은 CRRT 모드 정리를 할 거고요. 좀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는 저희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요 CVV HDF 모드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모드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 CHDF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CRRT 모드는 기본적으로 총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적용했던 방식은 이 SCUF 방식입니다. 네. 말 그대로 슬로우 컨티뉴어스 울트라 필트레이션, 지속적으로 천천히 울트라 필트레이션 초여가 시켜준다는 거고, 초여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수분을 빼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수분만 제거하는 단계였어요. 노폐물 제거가 아예 안 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CVVH 모드고, Continuous Venous 이제 헤모필트레이션, 혈액을 여과시켜 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액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액을 사용해 갖고 노폐물 제거를 이제 시키는 거고, 보시면은 어세스 라인 쪽부터, S가 하나 빠졌네요. 어세스 라인 쪽부터 해갖고, 네, 그림을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네. 어세스 라인 쪽으로 해서 혈액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중간에 항응고제 지금 달려있죠. 항응고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혈액이 붙지 않게끔 항응고제 사용을 해주고요. 통과해서 이제 필터를 통과를 하는데, 이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여기 포스트로 하냐 프리로 하냐, 그러니까 어세스 라인 쪽으로 보액을 달 거냐, 이제 다 걸러지고 난 이후에 필터를 걸치고 난 이후에 피에 이제 보액을 달 거냐, 그거 차이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프리로 먼저 볼게요. 통과하면서 이제 혈액을 우선적으로 희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액을 희석을 시켜주고 이제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쪽에 수분이랑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이제 쭉 통과해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원리. 반대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세스 쪽에서 통과해서 항응고제랑 겹쳐져서 들어와갖고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걸러진 피가 포스트, 이제 그 뒤쪽으로 보액이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풀이랑 포스트랑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예요. 이제 환자 몸에서 나온 노폐물, 그러니까 지금 찌꺼기가 많이 낀 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폐물이 많은 피가 일단 풀이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면서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필터가 막히는 일은 적어집니다. 혈액 응고도 좀 안 될 거고 필터가 막히는 일도 줄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희석된 피를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때는 조금 노폐물 배출이 용이, 노폐물 제거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겠죠. 반대로 이제 포스트 쪽으로 달게 되면은
어세스 라인 쪽에서 자, 원액에 그대로의 피가 들어가면서 필터를 걸치면서 노폐물 제거는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러고 이후에 이쪽으로 해서 보액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피에서 보액을 연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폐물 제거는 용이한 대신에 반면에 이제 필터에는 더 많은 노폐물이 끼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가 비교적 더 잘 되고 피트를 조금 더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VVHD 모드, Continuous Venous Hemodialysis. 이게 사실상 지금 혈액투석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보액이 아닌 투석액을 사용을 합니다. 투석액을 사용을 해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사람 몸 쪽에서 나온 피가 필터를 통과를 하고, 원래는 리턴 라인을 통해서 환자 몸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중간에 필터 쪽으로 해서 이 투석액을 달아줍니다. 투석액을 달아주면은 투석액은 혈액의 움직임이랑 서로 반대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세스 라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투석액은 아래에서 위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혈액이랑 맞닿게 되죠. 여기 가운데에는 필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확산이 어떤 원리라고 했죠? 농도 차이를 이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우리가 농도가 적은 저농도의 투석액에서 이제 어세스 라인 쪽에서 나온 비교적 지저분한 노폐물이나 전해물을 받은 상태에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CVVHD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CVVHDF 모드는 무엇이냐? Continuous Venous Hemodiafiltration. 말 그대로 이전에 봤던 CVVH 모드, CVVHD 모드를 합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정맥 혈액투석 여과 모드라고 해갖고 이전에 CVVH, CVVHD 모드가 결합된 방식이고 그래서 보면은 투석에도 달려있고 보액도 달려있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어, 모드는 두 개가 합쳐진 게 똑같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은 어세스 라인 쪽에서 통과하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로 연결을 했다 치면은 프리 쪽에서 이제 깨끗하게 조금 피를 희석을 시켜주고 통과를 시키면서 투석액도 필터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한번 더 걸러주고 노폐물은 배출이 되고요. 네, 깨끗해진 피가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원리.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세스 라인 쪽에서 나온 지저분한 피가 이제 투석액이랑 겹쳐지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고 나오고 들어가면서 보액을 섞어갖고 몸으로 들어가는 원리인 거죠. 이런 원리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그 이전에 CVVH 모드의 포스트 모드에서 단점으로 꼽혔던 혈액 응고가 조금 잘 되는 방식, 혈액 응고가 좀 잘 되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점이 있어요. 포스트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 헤파린 시린지 교체하잖아요. 말이 헤파린 시린지고 사실상 저희 CRRT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파메이트 이제 상품명으로 후팜도 있고 나팜도 있는데 저희 나팜이죠. 나팜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나팜을 사용을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반감기 먼저 보시면 헤파린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90에서 120분의 반감기를 갖고 나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분의 비교적 더 짧은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혈 위험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리고 추가로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나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DW랑 믹스를 하게 되고요. DW40의 번호는 나팜 300mg, 6바이알, 한 바이알에 50mg이에요. 더 사용을 하고요.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헤파린 시린지를 연결을 하는데 왜 DW에 연결을 하냐? DW 같은 경우 이제 나팜이랑 믹스됐을 때 결정이 생기지 않고 셀라인이랑 믹스를 하면은 나팜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생기는 걸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DW랑 믹스를 하고요. 그리고 헤파린 시린지 교체를 해주실 때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건 이제 에어를 꼭 다 잘 빼주셔야 돼요. 헤파린 시렌지도. 그래서 믹스를 한 이후에 헤파린 에어를 잘 빼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액이랑 투석액, 대체용액이랑 투석액은 본원에서는 무칼륨 멀티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해질이랑 이런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비본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적인 전해질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타슘은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KCl은.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뭐 보통은 8시간마다 레팔업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4.0 이제 타겟으로 보면서 포타슘을 4.0 미만이면은 각각 보액, 투석액 두 팩씩 사용을 하죠. 그래서 총 4팩에 0.5Amp씩 믹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4.0 이상이다 하면은 그냥 무칼륨백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3.8, 3.5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KCl을 믹스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값 볼 거고요. 좀 많이 잘 봐주셔야 되는 건 이 BFR, UF, 안티코아귤레이션 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B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 유속을 의미하고, 말 그대로 이 기기, 사람 몸에서 CRRT 기계까지 혈액을 얼마나 빠르게 순환시킬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BFR을 100으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환자가 워낙에 sepsis가 심하고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불필요한 전해질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다 하면은 피가 더 빨리 거둘 수 있겠죠. 환자 BP를 보면서 이 BFR을 증량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증량을 하게 되면 환자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BP 팔럽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UF,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초여과고, 혈액에서 물이 얼만큼 제거돼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요 UF 값이 사실상 CRRT를 돌리면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스타트를 CRRT를 돌리게 되면 UF는 일단 제로로 보고 설정을 하고, 왜 그러냐면 갑자기 몸에서 수분이 확 빠져나가 버리면 혈압이 한순간에 쑥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0으로 하고, 이제 그 닥터 처방에 맞춰서 환자 뭐 IO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후에 UF를 천천히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환자 뭐 아웃풋 인테이크 조절함 그 확인을 하고 나서 범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 중간에 환자가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변 보는 것까지 카운트 해갖고 IO 타겟은 맞춰 주셔야 되고, 이 UF도 용량을 올려버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BP 팔럽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티코아귤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팜, 나팜 사용한다고 했죠. 기본적인 세팅값은 기본이 5.0ml/h고, 이제 주치 처방 변경 없을 때까지는 따로 변경 안 합니다. 그냥 5.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은 CRRT 도즈, 뭐 에피얼런트 도즈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용질과 수분이 얼마나 걸러지게 할 건가 라는 의미인데, 공식은 이렇습니다. kg분의 투석액, 보액, UF를 했을 때 보는 값인데,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적용하는 기본적인 세팅값은 35ml/kg/h,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0kg 환자한테 UF를 100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60kg가 될 거고 UF가 100이 돼요. 요 값이 35가 나와야 된다고 치면은, 자, 투석액, 보액의 세팅 값은 몇으로 맞춰야 되냐? 자, 35ml/kg/h. 일단 저희 kg가 구해져 있죠. 그러면은 35에 60kg를 곱합니다. 그러면 2100ml/h가 나올 거고, 시간당 2100ml를 빼낼 거란 소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순 계산으로 들어간 거는 kg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UF 값이 구해져 있네. 그러면 UF를 100으로 두고 2100에서 UF를 뺍니다. 그러면 2000ml/h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투석액, 보액 순으로 분리를 시켜주는데, 기본적으로 투석액 100에 보액 1000, 투석액 1000에 보액 1000으로 구분시켜주면 된다라는 원리고, 이게 CRRT 도즈입니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바스큘라이시스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환자한테 투석을 하려면 투석 도관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선택을 합니다. 인트라주귤라, 사브클라비안, 피모랄,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하고, 인트라주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말 그대로 목 쪽으로 삽입을 하는 거라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환자가 좀 스테이블하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환자도 편안해 하시고 장기간 사용 가능해서 가장 우선시 선택되는 부위가 인트라주글라예요. 다음은 서브클라비안. 이제 확실히 목을 이렇게 꺾어서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삽관은 더 용이하겠죠. 환자가 평평한 상태에서 스파인을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인설트 하기는 용이한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착이라든지 킹킹이라든지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 어쨌든 인설트를 하면서 뭐 다른데 폐를 찌른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비교적 좀 인트라주글러보다는 덜 선호되는 경향이 보여요. 다음은 피모랄. 피모랄은 이제 어큐트로 인설트를 해야 될 때, 급하게 인설트를 해야 될 때 삽관은 용이합니다. 여기도 부위가 비교적 더 평평하기 때문에 삽관은 용이한데, 이제 다만 봐주셔야 되는 건 킹킹이라든지 인펙션 리스크도 높고 오래 사용하지 못해요. 네, 보통 서브클라비안도 그렇고 피모랄도 그렇고 그렇게 장기간 사용하진 않긴 하는데, 이 피모랄 같은 경우에는 부위 자체가 워낙에 더 인펙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C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HD 카테터 드레싱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주로 언제 드레싱을 하냐면 CRRT 처음 스타트 할 때, 그리고 중간에 끊고 나서 다시 이제 키트를 교체해 줄 때, 그때 재소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드레싱은 일반 C라인이랑 다르게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물품은 멸균 소독포, 일회용 뒷셋 2개, 코튼볼은 여유롭게, 이제 소독할 때 필요한 코튼볼은, 멸균 코튼볼은 좀 여유롭게 준비해 주시고요. 10cc 시린즈는 4개에서 6개 정도인데, 사실 6개 정도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멸균 장갑은 기본적으로 2개 해주시고, 그리고 0.9% 셀라인 앰플, 저희 그 관리용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그거 2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 1대 1000 유닛 헤파린 유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3웨이도 새 걸로 2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멸균 꺼즈랑 이제 소독에 필요할 포비던 용액, 그리고 새로 드레싱할 CHG 테가덤 드레싱 할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 같아요. 이제 처음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지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타트를 할 일은 없지만, 중간에 뭐 이제 CRRT를 종료하고 새로 드레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CRRT를 돌리다가 멈춘 상태에서 드레싱을 다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환자 카테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멸균포로 감겨져 있고 안에 꺼즈로 이렇게 감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소독을 해주시고 멸균포를 오픈을 해주십니다. 꺼즈도 오픈해 주시고, 이제 뒷셋에다가 일회용 뒷셋 2개에다가 코튼볼 넣고 여기에 포비돈 용에 부어갖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멸균 장갑 착용하시고, 그 아마 카테터 자체도 이게 있으면 여기 3웨이 여기 3웨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3웨이 양쪽 다 멸균 장갑 착용하고 에이셉틱하게 그 코튼볼에다가 포비돈 적셔갖고 소독을 다 해주십니다. 소독을 깨끗하게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쨌든 멸균 영역이 됐잖아요. 멸균 영역 된 상태에서, 참고로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10cc 시린지라든지 3웨이라든지 꺼즈라든지 코튼볼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에이셉틱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제 뒤에 있는 멸균포랑 꺼즈랑 갈아 주셔야 되고요. 안에 밑에 꺼즈 먼저 치워주시고 다음 멸균포까지 해서 같이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쪽은 완전 에이세틱하게 지금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자, 이제 선생님들 장갑을 벗으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장갑을 벗으신 다음에 장갑을 한쪽만 껴주실 거예요. 선생님 편한 손으로 해서 한쪽만 장갑을 껴주시고, 이제 헤파린이 담겨 있는 바이알에다가 위에도 소독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 멸균 장갑 착용한 쪽으로 해갖고 다른 뒷셋 하나에 뒷셋 포셉을 잡고 포비돈 용액을 코튼볼로 적셔갖고 적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을 소독을 해줍니다.
10C 시리즈도 이제 저희가 일반 시리즈 이렇게 막 급하게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멸균적으로 까서 오픈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된 상태에서 선생님들 손은 지금 한쪽은 장갑을 끼고 있죠. 한쪽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제 10C 시리즈를 잡고 다른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그 헤파린 바이아를 잡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갖고 이제 헤파린을 재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해머 카테터 안 그 겉면에 몇 cc 정도 플러싱을 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환자는 1.6cc로 적혀 있을 거예요. 양쪽 다 1.6cc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요만큼 플러싱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일단은 환자 혈액 여기가 펑션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헤파린을 재서 데티셋 안에 놔주시고, 셀라인도 지금 저희가 두 개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디셋 거기에다가, 거기는 포비돈 부으시면 안 되고 셀라인 두 개를 뿌려갖고 이제 에이소텍하게 뿌려서 이제 볼을 채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멸균된 손으로 해서 그 셀라인을 두 개 10cc 정도 채워주십니다. 두 개 채워주시고 이제 장갑을 다 착용을 하신 다음에, 자, 저희가 아까 여기 그 해머 카테터 쪽은 다 소독을 했잖아요. 여기 에이세틱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갑을 끼신 상태에서 만지셔도 돼요. 3A 오픈을 해주시고, 3A 오픈을 해주신 다음에, 물론 이쪽은 다 클램핑이 돼 있어야겠죠. 클램핑 돼 있고, 3A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을 아니지, 이렇게 돌려서 한쪽을 오픈해 주세요. 이쪽이겠죠. 돌리게 되면은 이쪽을 오픈해 주시고, 여기도 이쪽 오픈해 주시고, 이제 클램핑 풀기 전에 멸균 그 셀렌 시린지 두 개 재놨죠. 여기다 양쪽으로 꽂아 주세요. 꽂아주시고 이제 살짝 당겨서 리거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 둘 다 문제가 없다 하면은 밀어 다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고 다시 코튼볼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 포비던 용액에서 다시 앞부분을 조금 소독을 해주신 이후에 여기 이제 헤파린 시린지를 이제 플러싱을 할 겁니다. 똑같이 1.6cc 정확히 적혀 있는 만큼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PSC 플러싱 할 때는 1대 100 헤파린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헤모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더 도관이 두껍고 넓기 때문에 1000유닛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1000유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환자의 몸에 들어가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환자한테 되게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딱 1.6cc 그냥 헤모카테터만 플러싱 한다는 느낌으로 딱 1.6cc에 넣고 바로 클램핑 해주셔야 됩니다. 잠가 주셔야 돼요. 잠가 주시고 이제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 여기 3웨이 또 다 교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3웨이 두 개 준비해 달라고 했죠. 이 3웨이 두 개 해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시고 이런 다음에 아래 꺼즈랑 멸균포 뒤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꺼즈 한번 싸서 감싸 주시고 멸균포도 감싸 주시면은 일단 1차적인 드레싱 끝났고요. 인설트 되어 있는 부위는 저희 일반 C라인 드레싱 하시는 것처럼 소독해 주시고 CH 테가덤으로 해서 소독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 네, 다음은 이제 PCRT 프라이밍 하는 영상이랑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개요 부분이고요. 네, 고생하셨고 꼭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그 필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